안녕하십니까. 부동산계 유재석, 네, 유재석입니다. 자, 정말 뭐 8월 집값 엄청났었죠. 정말 뭐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도 8월 마지막 주가 뭐 2018년 9월 그러니까 가장 뜨거웠던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장 뜨거웠던 그 시기를 거의 넘어설 정도로 정말 주간 상승률이 높게 나와 있고요. 자, 여기에다가 지금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전체 같은 경우에도 2006년 가장 뜨거웠던 또 2006년 이후에 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일단 뭐 한국은행이 먼저 움직였죠.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0.5%에서 0.75% 그러니까 약 한 1년 뭐 한 몇 개월 만이죠. 지금 한 15개월 만에 지금 기준금리를 뭐 가장 낮은 금리에서 또 이제 올리는 또 이런 금리 인상이 있었고, 자, 또 뭐 그 국토교통부 같은 경우에도 뭐 주무부수다 보니까 3차 공급 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수도권 쪽에 약 한 12만 세대를, 그러니까 기존에 약 한 1, 2차가 한 25만이었고 12만이 이제 추가가 됐으니까 그렇죠. 약 한 27만. 물론 다른 지역에 2만까지 해서 약 한 14만 세대.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이렇게 금리 인상이라는 카드와 또 공급 확대라는 이런 카드가 과연 이번에 뭐 수도권 집값 이것을 잡을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방송 중에 여러분들 궁금한 내용들 세미나 안내 전화가 열려 있습니다. 02-2638-3956 02-2638-3956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뭐 그렇죠. 뭐 나올 수 있는 이제 카드들 그것이 바로 이제 공급 계속 지금 뭐 집값이 올라가는 이유가 공급 때문이다. 뭐 이렇게 계속 공급 부족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다 보니까 뭐 공급 대책 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물론 뭐 상황 자체는 LH 그때 그 투기 사태 때문에 좀 늦어진 상황이긴 하죠. 어쨌든 공급 대책 나왔고, 자,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도 계속 금리 인상을 계속 시사는 해왔었는데 조금 주춤주춤 하다가 드디어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0.25%를 인상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어떤 카드들을 가지고 이번에 집값이 잡힐 수 있을지 그 부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8월 지금 말 지금 기준에서 나왔던 상황들을 제가 좀 체크를 해드리면, 뭐 수도권이라고 하면 일단 서울, 경기, 인천이 다 들어가 있는 그런 뭐 집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어쨌든 비수기를 뚫고 하이킥을 했다. 보통 우리가 7월, 8월, 특히나 이제 8월 같은 경우에는 뭐 여름 휴가 시즌인데다가 또 뭐 태풍이라든지 사실 그렇죠. 많은 이런 뭐 또 더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집값이 움직이는 시기가 아니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정말 오히려 8월이 지금 가장 뜨거웠다. 이렇게 지금 기록이 되겠습니다. 자, 수도권 집값 상승률이 1.88%, 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8월 한 달 지금 상승률이 1.88%인데 이것이 2006년이죠. 2006년 가장 뭐 그러니까 금융위기 바로 직전에 엄청나게 뜨거웠던 바로 그 시점이죠. 이때 뜨거웠던 그 2006년 이후에 가장 또 최대폭으로 오른 그런 이제 8월이 됐겠고요. 자,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 지금 월간 상승률 같은 경우에도 1.01%, 7월이 지금 이랬었는데 오히려 7월보다 8월이 더 뜨거웠다. 1.19%까지 올라갔고, 지금 주간 상승률을 보더라도 8월 마지막 주 상승률이 거의 0.22%까지 넘어가면서 0.2%를 훌쩍 넘어서는 이런 또 최고 상승률이 나왔었죠. 자, 여기에다가 뭐 경기 같은 경우에는 더 하죠. 지금 경기도 7월에 약 한 1.70 정도, 이것도 굉장히 높은 수치였는데 지금 8월 들어서는 2%를 넘어섰습니다. 월간 상승률이에요. 그래서 2.24%까지 넘어서는 또 기염을 토했고, 지금 인천 같은 경우에도 엄청나게 뜨거웠죠. 그래서 인천 같은 경우에도 1.95% 상승했던 게 지금 2.59%라는 정말 아주 기록적인 이런 수치들이 쏟아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뭐 서울, 경기, 인천만의 이야기냐? 이게 아니죠. 전국의 지금 매매 가격 전망 지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1년 후에 집값이 더 올라갈까요? 전국적으로 물어봤을 때도 125
125포인트라는 사실 뭐 100포인트가 기준이거든요. 100포인트 아래로 있으면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 전망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면 100포인트가 넘어가면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데 지금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아니야. 집값이 계속 더 올라갈 거야. 이렇게 보는 포인트가 125포인트인데 이게 올 1, 2월 가장 뜨거웠었잖아요. 이사 공급 대책 나오기 직전에. 자, 이때보다 더 지금 높은 수치들을 기록을 하고 있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니까 정부도 지금 조금 다급해졌었죠. 지금 뭐 물론 LH 지금 특유 사태가 완전히 다 마무리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상황이 또 계속 급박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3차 신규 택지 그렇죠. 이쪽을 발표를 했습니다. 약 한 14만 원대 이 중에서 지금 뭐 지방 쪽 빼고 나면 지금 뭐 그 경기 주로 이제 경기권이 되겠죠. 인천하고 이런 수도권 쪽에 약 한 12만 가구 정도를 발표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바라보면은요. 자, 일단 뭐 가장 큰 곳이 이곳이죠. 거의 뭐 미니 또 신도시급이 되겠죠. 의왕이나 군포나 안산 요 세 곳에 지금 그렇죠. 약 한 4만 1천 가구 정도가 되겠고 지금 화성 진안이라는 곳에 약 한 2만 9천 세대가 되는데 화성 쪽은 지금 봉담 같은 경우에 약 한 또 17,000세대 정도가 또 같이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화성 같은 경우에는 꽤 많은 지금 이제 뭐 한 4만 한 6천 세대 이렇게 되죠. 그래서 화성 같은 경우에도 꽤 많은 공급량이 지금 들어가게 돼 있고 자, 인천 같은 경우도 9월 쪽이죠. 인천 같은 경우에도 약 한 18,000세대 여기에다가 이제 뭐 구리 지금 같은 경우에도 약 한 뭐 2,000세대라든지 또 뭐 남양주 같은 경우에도 약 한 7,000세대 자,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약 한 12만 가구를 자, 그러면 지금 1, 2차 공급량이 우리가 따져보면 지금 남양주 왕숙 쪽에 약 한 6만 6천 정도가 들어가게 되겠죠. 하남 교산 쪽에 또 한 3만 2천 정도 들어가죠. 지금 과천 쪽에 한 7천 정도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서쪽으로 와서 고양 창릉 쪽에 약 한 3만 8천 정도 되고 지금 또 아래쪽으로 지금 내려와서 지금 살펴본다라면 지금 부천 대장지구 쪽에 약 한 2만 정도가 되겠고 지금 인천 계양 쪽이죠. 여기 9월이라면 인천 계양 쪽에 약 한 또 17,000세대 정도가 되겠고 자, 그다음에 이제 뭐 가장 큰 곳이 아마 광명 시흥 쪽이 되겠죠. 이쪽에 한 7만 세대 정도.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1, 2차 지금 그 택지 발표한 것이 약 한 25만 가구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동쪽에 약 한 10만 5천 가구가 되고요. 약 한 서쪽에 지금 뭐 한 14만 5천 가구 정도. 근데 여기에다가 25만 가구에다가 이번에 수도권 쪽에 12만 가구를 하다 보니까 약 한 37만 가구 정도가 이미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37만 가구가 발표는 됐는데 지금 이번에 발표한 것도 보면 내년 하반기 쪽에 지구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2024년에 지구 단위 계획을 한다라면 실제로 이것이 뭐 본청약 그러니까 분양시장에 나오는 거는 빨라도 2026년 뭐 늦으면 2027년, 2028년까지 갈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입주는 아무리 빨라도 2029년에 2030년까지 늦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과연 이것이 집값을 잡는데 어느 정도 그 뭐 영향을 발휘할까? 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퀘스천이 지금 있겠고요. 자, 그리고 또 정부가 사전 청약을 좀 이제 많이 하겠다. 자, 그래서 사전 청약 이제 흥행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집값을 잡기 위해서 그렇겠죠. 그래서 당초에는 약 한 6만 가구 정도를 사전 청약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에다 10만 가구를 더해서 약 한 16만 가구에 대해서 사전 청약을 하겠다. 자, 그런데 이게 사전 청약이 흥행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또 뭐 희망 고문이다. 나는 역시 뭐 사전 청약을 해도 안 돼. 이게 뭐 몇십 대 뭐 인기 있는 것들은 몇백 대일까지 가다 보니까 자, 어쨌든 간에 이런 사전 청약을 확대하는 것도 매수 심리를 진정시키는 것에는 또 좀 물음표가 있게 되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수도권 집값 이제 잡기 위해서 그렇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75%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그 이전까지는 0.5%였어. 정말 대한민국이 생긴 이래로 가장 낮은
초저금리를 계속 유지했었잖아요. 여기에다가 0.25%를 이제 더해서 0.75%가 됐죠. 자, 이게 이제 15개월 만에 그렇죠. 0.25%를 인상을 한 게 되겠죠. 물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미 연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그렇죠. 뭐 그 테이퍼링 그러니까 그 자산 매입 뭐 요런 같은 경우 요런 것들은 우리가 테이퍼링은 뭐 어느 정도 오래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자 그렇지만 뭐 어쨌든 간에 그렇죠. 그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좀 이거 지금 안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한국은행 쪽에서는 약간 그래도 속도를 그래도 뭐 금리 인상하는 거를 어느 정도는 좀 늦추지 않을까. 이런 좀 기대를 한번 해보긴 하고요. 자,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할 때 자, 이것이 집값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자, 이번에 집값이 올라간 게 금리 때문만은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계속 보듯이 금리 인상에 따른 매수의 감소 이건 얼마 안 될 거다. 이거보다는 아무래도 공급 부족 쪽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당장 공급 부족이 해결되지 않는 한은 아무리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조금씩 이렇게 올리다가 하더라도 그거 자체가 워낙 또 초저금리다 보니까 큰 영향이 없을 수 있겠다. 이렇게 또 보는 거죠. 자, 또 하나가요. 금리가 인상돼서 이자 어떤 부담이 커진다라고 하면 최근에 지금 강북 아파트 같은 경우에 중위전세 값이 1년 만에 33%나 올라갔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금리가 인상되고 전세가가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전세를 활용하는 갭 투자 쪽으로 많이 몰리게 되는 이런 갭 투자 쪽의 반작용도 일어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뭐 이 짧은 시간에 정말 다 설명드리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주 화요일 날 뭐 딱 한 번 지금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부동산 투자에 관한 모든 것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매주 화요일 날 제가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자, 세미나 오시면 제가 1시간 반, 2시간 동안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나서 또 끝나고 나서는 요즘 뭐 이런저런 또 고민들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1대1로 개인 상담을 다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세미나도 무료로 진행이 되고 또 뭐 개인 상담도 다 무료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또 전화를 하시는데 뭐 최근에 이제 코로나 사태가 또 아주 또 위중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소수의 인원만 가지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꼭 뭐 전화를 좀 난 꼭 필요하다. 이번에 꼭 세미나를 드려야 되겠다. 개인 상담을 해야 되겠다 하는 분들은 미리 좀 전화를 주셔야 되겠습니다. 02-2638-3956 02-2638-3956으로 전화하시고 성공 투자에 도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최근에 이렇게 정말 뭐 서울에 이제 아파트 값이 이제 너무 지금 많이 올라간 상황이 되겠습니다. 뭐 지금 강남 같은 경우에 지금 와 정말 어마어마하죠. 지금 원룸 아파트 한 채가요. 지금 삼성 그 힐스테이트 2단지라는 바로 그 아파트인데 이 원룸 아파트 한 채가 무려 15억 5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자, 이제는 뭐 원룸 아파트 하나 사는데 대출 금지선. 자, 그러니까 원룸 사는데 대출을 못 받는 거예요. 15억이 넘어서. 자, 이렇게 해서 정말 이제 아파트, 특히나 강남권에 있는 아파트는 넘사벽,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이 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많은 분들이 자, 그러면 우리가 강남권에 아파트를 살 수 없다라면 이제 1, 2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고 하니까 결국은 오피스텔 쪽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자. 강남권에서. 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서 잠실 쪽에 제가 복층 오피스텔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뭐 당연히 이렇게 들여다보는 이유가 1, 2인 가구가 지금 너무 많죠. 지금 뭐 60%를 사실 좀 넘어서고 있죠. 그래서 1, 2인 가구 전성시대다, 60% 시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1, 2인 가구가 특히나 많이 늘어나는 곳들이 바로 강남 안에서도 지금 잠실 쪽에 이미 그렇죠. 롯데 업무타운이라고 해서 지금 롯데월드타워 이쪽에도 많은 쇼핑센터라든지 젊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잠실 마이스 복합단지 같은 이런 자 잠실이라든지 뭐 용산이라든지 마곡 같은 이런 걸 보고 우리가 7대 광역지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광역 업무지구 쪽으로 젊은 뭐 그 일자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쪽에 있는
초소형 주택들이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자, 지금 잠실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기대감이 크죠. 뭐 지금 이미 뭐 엘스, 리센츠, 트리우지움, 뭐 파크리오 정말 고가 아파트들이 있지만 특히나 리센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렇죠. 원룸 전용 27제곱미터 원룸 아파트 한 채가 무려 12억 2천 정도가 되겠습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아까 뭐 제가 삼성역 쪽이 지금 15억 5천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정말 12억, 15억 이제 이런 상황들이 되고 있고 뭐 또 재건축 뭐 다 되고 나면 지금 잠실주공 5단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그렇죠. 28억이 넘어섰잖아요. 그래서 잠실주공 5단지라든지 진주, 미성, 크로바, 뭐 장미, 뭐 우성 1, 2, 3차까지 다 마찬가지죠. 자, 여기에다가 이제 마스산업 중심지가 되다 보니까 잠실이 최근에 뜰 수밖에 없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습니다. 지도를 제가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자, 일단은 잠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잠실 주공 5단지뿐만 아니라 잠실 쪽의 재건축 이슈가 이제 가장 크겠고, 자, 또 하나가 한 2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사업비를 들여서 종합운동장역을 주변으로 하는 잠실 종합운동장 쪽에 현재 코엑스의 3배 정도 규모의 뭐 정말 그 컨벤션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그죠? 그냥 코엑스가 훨씬 더 크고 화려하게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지금 그렇죠. 이미 롯데월드 타워라고 하는 잠실역 쪽에 123층에 555m 국내 최고층 빌딩이 이미 들어가 있고 여기도 많은 업무와 쇼핑들이 들어가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가장 요즘 뜨는 곳이 이 잠실역 2호선 8호선을 이용할 수 있고 몽촌토성역 8호선 이용할 수 있고 한성백제 9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자 2호선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종합운동장 마이산업단지까지 연결되고 또 현대글로벌 빌센터라고 해서 그렇죠. 지금 삼성역 쪽에 GTX A노선, GTX C노선까지 그대로 연결됐죠. 자, 여기에다가 이제 한성백제역 9호선까지 같이 연결이 되는 나중에 또 그렇죠. 봉은사역까지 같이 연결이 되는 요런 어떤 그 위치 그러니까 이 3개의 역을 다 이용할 수 있으면서 올림픽공원과 잠실 한강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잠실역 쪽에 도보의 역세권들의 많은 뭐 수요가 몰리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잠실 업무지구 1, 2인 가구 직주근접 오피스텔 인기 있는 오피스텔이 되겠고 그 안에서도 대지가 544평이고 지상 20층에 367세대 주차가 230대 정말 대단지 그런 오피스텔이 되겠고 자 그러면서도요. 자 지금 방이 6.5평이고 위에 복층 침실이 2.8평 정도로 돼요. 자 복층 오피스텔은 1인 가구들의 로망이라고 할 수 있죠. 아무래도 뭐 층고가 높으니까 개방감도 좋고 복층 침실까지 또 공짜로 사용하니까 훨씬 더 좋겠죠. 자 그러면서 주차장도 약 한 3.6평 정도의 또 배정이 되고요. 그러면서도 풀 빌트인으로 되어 있는 그런 풀옵션 복층형 오피스텔이 되겠는데 자 일단 금액이 매력이 있습니다. 자 잠실 쪽에서는 제가 볼 때는 거의 마지막 2억대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자 2억 7,800에서 약 2억 9,200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전세를 2억 4,800에서 2억 6천 정도 생각한다라면 3천에서 약 한 3,200 정도면 내가 전세를 안고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 되겠고 자 또 하나 나는 어느 정도 월세 받는 것을 원하다. 상가처럼 나는 뭐 이것을 활용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 일반 임대 사업자로 한다라면 그렇죠. 보증금 1,000에서 2천 정도라고 하면 월세 약 한 9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뭐 이 경우에는 내가 또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는데 일반 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렇죠. 일반 임대 사업을 할 수 있는 잠실 같은 이런 지역들을 또 공략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가 지금 뭐 아파트 쪽보다는 뭐 내가 아무래도 이제는 상가를 내가 투자를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내가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으면서 또 아파트 한 채를 투자하기에는 가격도 많이 올라 있지만 실질적으로 1가구 2주택에 대한 부담이 크잖아요. 그래서 상가 쪽을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자 상가의 부동산 수요 몰리는 것 맞습니다. 뭐 저금리도 있겠지만 또 하나가 이런 어떤 주택 규제에 대한 반사 이익 같은 게 있겠고 자 상가 투자는 뭐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사실은 안전한 상권이잖아요. 자 안전한 상권이면 안전한 입지에 해야 되겠고 그 안전한 입지 안에서도
그 건물, 내가 투자하는 건물 자체가 그 지역에서 대표성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 지역에서 희소성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 지역에서 집객력, 그렇죠. 많은 고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랜드마크가 되는 그런 건물이어야 되는데 이왕 입지가 강남 대로변이면서 역세권이면 더 말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보고 있는 지역이 바로 신사역 쪽이 되겠는데요. 자, 신사역 같은 경우는 현재도 지금 3호선 따라서 반포 재건축과 압구정 재건축을 연결하고 있어서 많은 또 개발 호재들이 쏟아지는 곳이죠. 자, 그러면서 또 강남역까지 지금 내년 이제 상반기면, 그렇죠, 이제 신분당선이 개통이 되면 강남역 쪽에 있는 상권도 지금 확장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서 지금 현재 있는 로데오 상권이라든지 또 신사역 쪽에 있는 가로수 상권까지 합쳐진다라면 훨씬 더 시너지가 크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 이제 또 강남의 강남선이라고 하는 바로 지금 국제교류 복합지구가 있는 삼성역까지, 그렇죠, 지금 위례 신사선이 또 연결되면 이것까지 또 같이 연결이 되겠죠. 자, 그러면 신사역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로 3호선, 신분당선, 위례 신사선 이렇게 트리플 역세권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신사역에서 도보 1분 거리에, 그것도 강남대로 대로변에 입지했다라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이쪽 지역을 우리가 보는 이유 맞습니다. 자, 주간, 야간, 북적북적, 업무도 많죠. 주거도 많죠. 평일도 모이죠. 주말도 모이죠. 결국은 24시간 그리고 365일 북적거리는 그런 복합 상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있는 거다. 자, 그러면서도 내가 투자하는 바로 그 빌딩이 거의 한 800평 정도, 790평 정도 되는 유에 쌍둥이 빌딩으로 20층 넘게 올라가면서, 그렇죠, 800평 규모의 어마어마한 이런 스퀘어를 갖게 되는, 그래서 10년 만에 지금 강남대로변에 공급되는 또 랜드마크로서의 첫 선을 보이고 있는 그런 빌딩이 되겠습니다. 자, 뭐 상가 투자 아무리 좋지만 내 금액이 어느 정도 내가 투자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2층하고 3층 기준했을 때 약 한 11억 7천 정도 생각을 한다라면 보증금 약 한 1억 정도 생각을 하고요. 대출 약 한 7억 정도 생각을 하면 3억 정도로 투자가 가능하겠고, 자, 나는 무조건 그래도 강남대로 1층을 내가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약 한 19억 정도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보증금 2억에 지금 대출 약 한 11억 정도 생각하면 한 6억 정도를 가지고, 그러니까 강남대로변에 한 3억에서 6억 정도로 투자를 할 수 있겠고 월세는 약 한 370에서 500만 원 정도로 기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야, 이 짧은 시간에, 그렇죠, 뭐 다 뭐 어떤 투자의 뭐 방향, 시장 분석, 또 개인적인 궁금증 다 해결해 드리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주 화요일 날 딱 한 번 세미나를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미나를 오시면 제가 1시간 반에서 2시간 동안 충분히 지금 시장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지금 이 시장이 뭐 가는 방향에서 우리가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고, 자, 그리고 세미나가 끝나고 나서는 뭐 참석자들 중에서 다 원하는 분들에 한해서는 제가 직접 상담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매수를 한다면 지금의 매수 타이밍이 맞는지, 어떤 매수 전략을 재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뭐 매도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 오시니까 꼭 예약 전화 하고 오셔야 되겠습니다. 02-2638-3956, 02-2638-3956으로 예약 전화 하시고 성공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정말 뭐 고민이 많은 그런 부동산 시장, 지금 뭐 불확실성도 굉장히 지금 높아지고 있는 이런 시장에서 혼자 고민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뭐 세미나라든지 개인 상담 이런 시간들을 활용하신다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의 고수가 되는 그날까지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계 유재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